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일 마이그레이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88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마이그레이션이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약 2만 개 정도의 지갑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개발자들과의 채팅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파이코어 팀의 다수가 연휴를 맞이해서 현재 쉬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월 2일까지 업무를 복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코어팀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공지였고요.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분명 강력한 메시지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를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이 메시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픈 네트워크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탈중앙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워딩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면요. 개척자 여러분, KYC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완료를 해서 파일을 잃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타이틀 공지를 볼 수 있고, 파일을 보호하고 2025년 1분기에 예정된 파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되면 파일을 다른 네트워크, 지갑, 그리고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첫 문장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경우 파일을 다른 네트워크와 다른 지갑에서 사용 가능할 것이다, 이런 워딩과 메인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에 대한 정도를 한 번 더 언급을 해준 것이 아닌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기존에 일부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비판을 해왔던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의 개념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올해 있었던 AMA 회의에서 코어팀의 청디아오가 잠시 언급을 했었던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가능성도 살짝 언급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 후로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가 열릴 경우에는 파일을 어느 정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모든 통제권을 코어팀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중앙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큰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와 또 달리 이번 공지에서 말하는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시에는 파일을 다른 네트워크, 다른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즉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거래소에서도 자유롭게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을 할 수 있고 파일을 자율 상장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탈중앙화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장이 되어 있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구가 이번 공지의 첫 문단에 바로 나와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구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2021년 4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코어팀의 이 공지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니콜라스는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파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것이므로 파이 블록체인과 호환되는 모든 지갑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여러분의 파이 지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이 호환 지갑에서도 완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공식 파이 지갑은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될 때 메인넷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원하신다면 이 파일을 다른 지갑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의 태생 자체가 스텔라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한 탈중앙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 공지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폐쇄형 메인넷이 갑작스럽게 들어서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방화벽을 아직 없애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수년간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번 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 블록체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준의 탈중앙화가 되었으면 이제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요. 유예 기간 동안 개척자들은 2025년 1월 31일까지 KYC 및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 직전 6개월 내에 채굴된 파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파일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도 파이앱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지 못한 분들, 즉 KYC나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이앱에서 메인넷 체크리스트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모든 부분을 완료를 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이동하는 방법, 코어팀에서 따로 쇼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To get to the mainnet checklist,
Tap the hamburger icon on the top left to open up the Pi menu. Then tap Mainnet. Tap Mainnet Checklist from this page and you're here. 그리고 1월 31일 종료일에 맞춰서 타이머가 흐르는데 각 개인별 타이머마다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된 경우에는 타이머가 각 개별로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타이머에 제공이 되어 있다는 점, 즉 그런 개인들은 타이머 기준으로 종료일을 봐야 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 자체는 매우 이렇게 짧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몇 임팩트가 있었던 문장이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지가 나오고 나서 현재 커뮤니티에서 유명 계정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로 파이 네트워크 뉴스 글로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는 우리 개척자들이 수년간 듣고 싶어 했던 말입니다. 오픈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것은 없애야 되며 1분기에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이 공지가 정말 우리는 듣고 싶어 했던 얘기고요. 더 이상의 지원은 커뮤니티 절반 이상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마치 변두리를 맴도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라는 피드백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의 댓글에 그렇다면 오픈 네트워크는 파이가 첫날부터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라고 해서 상당히 직설적인 질문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참고로 오픈 네트워크 첫날에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진짜 의미는 오픈 네트워크라는 것이 정말 여러 거래소에서도 언제든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첫날부터 블록체인에 접근을 해서 API를 호출하고 자율 상장이 가능할 만큼 파이의 탈중앙화가 보장이 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의 계정이나 이 계정을 이끌고 있는 멤버 중 한 명인 이 멜딘 같은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파이 코어 팀이 오픈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중앙화 성격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점진적 네트워크를 열 가능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꾸준히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지글에 재차 확인을 하는 또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문조사 내용의 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가 실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코어팀을 믿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가 약 60%로 나오고 있고 아니다, 또다시 연기가 될 것이다가 40%로 나오면서 코어팀의 이번 공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뮤니티에서는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업데이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SMS 확인을 통해서 파이 앱 계정에 대한 복구 기능이 다시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필요한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 앱의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파이 지갑의 비밀 문구와 혼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앱을 시작을 하시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분실 이 옵션을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확인을 위해서 사용자의 파이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를 제공을 해주시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전화로 전송된 이 SMS 확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 후에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계정에 다시 액세스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잠시 국내 파이 생태계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스토어 사이트 기준으로 드디어 500개의 파이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이 스토어 사이트가 국내 생태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여러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쉽게 좀 얻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파이스토어 사이트를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500개 매장이 되면서 이 업체들의 카테고리별 등록 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카테고리가 외식업, 레스토랑이 되겠고요. 무려 96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피부, 미용, 헤어, 화장품 쪽이 되겠습니다. 약 6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쪽이 되겠고요. 무려 53곳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스포츠, 취미 등이 되겠고요. 무려 45곳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금 받는 곳이 정말 다양하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 지도가 국내 생태계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2021년 당시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시는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인 파이스토리님이 따로 이렇게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커뮤니티에게 공유를 해주신 자료인데요. 당시는 이렇게 한 지역에 하나의 파이 매장만 나와도 이렇게 모두 놀라워하고 응원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약 500개 수준의 업체가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이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고 파이코인이 언제든 현금이나 타 자산으로 쉽게 교환이 가능한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 매장의 포스 기기나 결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이 파이 매장의 증가 추세는 더더욱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2024년 연말 중에 연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현재 시장을 보자면요, 현재 조종장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좀 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잠시 산타랠리성 반등이 있었지만은 다시 그만큼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큰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 더 축적을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경우 11만 달러 선에서 매우 큰 저항 라인이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힘을 응축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아래로는 9만 달러 라인에 강하지는 않지만 촘촘히 지지 라인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래 지갑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을 조금씩 던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자면 지금 당장의 상승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고 이 시기에 큰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FOMC 금리 발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오고 나면 크게는 20% 이상까지의 조정을 받고 그 후에 상승을 해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쩌면 그렇게 기술적으로 쉬어가야 하는 구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암호화폐 시장 최근 일주일 동안 성적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정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 외에도 알트코인 투자자 또한 내년에 큰 호재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 호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미디어에서는 내년 1월 중반 또는 2월부터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이 시장을 100%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는 타이밍적으로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기 위한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또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반등을 이루어내고 또 그 시기 주변에 파이 오픈 네트워크가 또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파이의 경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또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